나는 왜 이렇게 힘들다고 난리인가? 인생이 힘든 건 당연한 건가?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 신호인가?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.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나? 좀 힘든데 바꿔야 하나? 돈이 안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든데 선택할 때마다 매번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수호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우리는 감정적으로나마 답을 얻고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에게 물어보곤 하죠.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결정을 부르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그 신호를 직접 알아채야 합니다. 그럼 변화를 알리는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? 그 신호는 직감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. 뭔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로요. 또 때때로 그 신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, 예를 들어서 건강상 문제가 그 신호가 되기도 하고, 또 지속되는 고민 속에 생각들이 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. 여튼 공통점은 내 안에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.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확신을 믿고 내 안에 직감을 믿고 행동하고 변했는데 그 결정이 틀린 것이라면 어떡하냐라는 거죠.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은 사실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, 그럼 우린 실패하게 되죠.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닫게 된 학습은 추후에 비슷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또 변화의 결정을 내릴 때 실패할 확률을 낮춰주죠. 그래서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은 낮아지고 자신의 직감, 확신은 좀 더 예리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이죠. 그럼에도 그 실패를 최대한 덜 하게 만드는 그 선택을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. 즉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또 어떤 신호에 수긍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죠. 첫째, 단기적 욕구에서 비롯된 신호. 의식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 욕구는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대부분 생리적 욕구, 1차원적 욕구는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멋진 옷, 더 맛있는 음식, 더 멋진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죠. 물론 이런 희망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신호는 될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1차원적 욕구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미 충족된 경우가 많아요. 즉 진짜로 필요해서 생긴 욕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. 1차원적 욕구는 충족됐을 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생깁니다. 하지만 그 도파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죠. 그래서 우리는 그 도파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맛있는 걸 원할 뿐입니다. 두 번째, 타인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신호. 더 좋은 옷, 집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 편하고 더 따뜻해서인 이유도 있지만 타인에게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단순히 남에게 인정받고 타인에 의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또 그 이유에서 비롯된 신호는 변화의 절대적인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. 타인이 나의 변화된 모습에 환호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도 막상 자기가 불행하면 사실 뭔 소용입니까? 세 번째, 고통에서 비롯되는 신호.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의 경우, 이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1차원적 욕구, 이 안전함의 욕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죠. 즉 내가 있는 곳에서 전에 없던 고통을 느끼고 이곳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하지만 고통은 의외로 내 성장을 돕는 촉진제인 경우가 많고 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통은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갑니다. 그래서 고통 그 자체는 크기와 상관없이 변화의 절대적인 신호가 또 될 수 없습니다. 네 번째, 타인의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신호. 나와 먼 관계가 아닌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해, 이렇게 변해야 해 라고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. 대부분 잔소리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내가 평소 동경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충고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, 또 그 사람이 나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판단보다 그 사람의 판단이, 설사 나에 대한 판단이라도 나보다도 그 사람의 판단이 더 정확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. 물론 내가 평소 신뢰하는 사람, 멘토 등의 충고는 어떤 정보들보다 우선적 참고 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충고 자체가 변화의 절대적인 신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그 사람의 능력과 나의 능력은 애초에 다르고 나의 행동 방식, 나의 성격 모두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. 혹여나 만약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 방식대로 하면
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한다면 성공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하는 오만한 생각과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내 본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신호.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면서 이 일은 정말 나에게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과거에 여러 일, 여러 경험, 여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야만 현재 나의 일이 내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.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내 성격과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만약 그런 여러 경험이 없다면 현재 일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? 결국 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. 오래 일하다 보면 이 일이 내 성격에 맞는지 혹은 아닌지 조금씩 확신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. 여섯 번째, 지루함에서 오는 신호. 스트레스 중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바로 지루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지루해질 때 도파민의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죠. 요즘같이 자극적인 컨텐츠가 판을 치는 사회, 항상 자극적인 컨텐츠에 둘러싸여 있잖아요. 뭐 유튜브는 쇼츠든 릴스든, 그런 사회에서는 더욱이 이 지루함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지루함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변해야 되나? 라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. 그러나 이 지루함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적인 신호가 또 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지루함은 이 성장의 신호에 가까운데요. 성장을 하려면 이 지루함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. 또 그 지루함의 과정을 잘 견뎌야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성장 그래프를 보면 그냥 대각선이 아니라 항상 계단식 성장, 계단식 그래프이거든요. 그래서 보면 성장했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시간은 이제 너무나 지루한 시간, 성장이 없는 시간,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띄게 한번 성장하고 또 그러다가 지루함의 시간. 그래서 이 지루함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텨야 그 다음에 뒤따르는 성장이 있다는 거죠. 일곱 번째, 기질에서 비롯되는 신호. 성격, 정체성 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, 또 그 환경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후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질은 다릅니다. 기질은 환경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즉 선천적인 것이죠. 타고난 천재가 있듯이 흔히 말하는 타고난 성격이 바로 기질이죠.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신호들 중 거의 유일하게 귀 기울이고 믿고 변화를 시작해도 되는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. 성격과 정체성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확고해졌으니 기질만큼이나 변하기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어렸을 때 형성되는 거 보다야 훨씬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기질과 달리 이 성격과 정체성도 결국에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성격 혹은 정체성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기존의 것에서 새롭게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에서 뒤덮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성격, 정체성 그 안에 있는 핵심 코어, 이 기질만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기질, 이 기질에서 나온 신호야말로 우리에게는 귀 기울여야 하는 절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기질을 대체 평소 나의 성격, 나의 정체성과 어떻게 구별을 한다는 말인가? 라는 문제가 남아 있죠. 나의 타고난 기질을 이 성격과 정체성과 구별하는 법, 또 알아내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